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라이노 영상은 귀엽게 만들어진 상어 캐릭터 형태의 병뚜껑 오프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간단한 형태이긴 하지만 막상 작업해보면 복잡한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초보자라면 약간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본 매뉴얼의 어떤 지식과 인내심을 갖고 따라한다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면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링에서는 로프트와 네트워크의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네트워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느러미 부분은 네트워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은 로프트 명령을 활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병뚜껑은 섭디를 활용하여 만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장면에 추가하고 싶다면 제가 기존에 올렸던 콜라병 모델링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키샷에서 렌더링한 이미지고요. 나무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제 구해 본 이미지고요. 사이즈는 여기 폭이 한 대략 80cm, 그 다음에 높이는 9.5cm, 그러니까 8cm, 9.5cm, 예, 그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를 하고요. 저는 자,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뷰에다가 자, 프론트 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PIC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제공된 블루프린트 이미지를 열기를 하고요. 그리고 퍼스트 코너가 나오면은 자, 0을 입력을 하고 80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또 엔터. 자, 그래서 프론트 뷰를 확인을 해보면은 사이즈가 한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95 정도의 반올리 소수점을 빼게 되면은 뭐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도면이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대략 80 정도 되는데 저거 좀 안 맞아요. 그거는 감안하고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머티리얼을 눌러주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오브젝트 트랜스페어런스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동안 제가 항상 영상에 올리면서 뭐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는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물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픽처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별도로 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맞춰서 이쪽 이제 센터로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move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 선택하고 엔터 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어 스냅이 켜져 있죠. 그래서 니어 스냅을 켜놓은 상태에서 한 대략 여기 정도 빨강색 끝부분이죠. 네, 거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센터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요. 저기 위에서부터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수직선은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선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우측에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라인 타입은 센터, 그리고 컬러는 레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센터 라인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은 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락 오브젝트를 눌러서 락을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자, 레이어 옮기기 위해서 먼저
이 도면을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리고 이름은 뭐 도면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락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구 아이콘을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도면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정면 사진만 있습니다. 측면 사진은 없는데 이거는 감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론트 뷰에 와서 자, 그리드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 F7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서 자, 니어 스냅으로 여기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트랙을 켜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끄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포인트 잡아주고요. 니어 스냅으로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커브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그리드 스냅이 켜져 있으면 또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은 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플래너는 계속해서 켜주세요. 항상.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찍어 나가고요. 자, 여기 요 부분에다가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이 약간 이렇게 투시도가 먹어 있어요. 그거는 좀 생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0. 자, 요 F10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항상 옵션에 들어가서 그 마우스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우스에서 요 턴온 컨트롤 포인트 요거를 꺼주고 항상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F10을 눌렀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도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미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러, 네, 미러는 살살 밀어줘야 됩니다. 네, 세게 밀면은 넘어지니까.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좌측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이 좌측에 또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형태가 또 비대칭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도면에 입각해서 또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앞에 부분이 좀 약간 좁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 좀 많이 넓죠. 예, 아마 대칭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스냅이 되겠죠. 그래서 O 스냅에 엔드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엔드를 잡고 자, 요때 그 스마트 트랙을 같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엔드 스냅으로 잡고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 커브를 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켜져 있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 스마트 트랙을 그러면 무시를 하고요. 작업을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끝부분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트림으로 잘라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인트 찍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커브를 이렇게 높게 그려 나갑니다. 자, 끝에를 좀 더 길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F10.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약간 좁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11. 요거는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됩니다. 미러. 그래서 미러를 할 때는 살살 밀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F10.
자, 여기는 이제 뒤쪽이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우측으로 좀 더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11. 자, 요 끝에를 똑같이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라인을 이제 전체를 얘네들을 다 잡고요.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여기 커팅 플레인 명령이 있어요. 자, 그거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듯이 그어주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조금 더 F10을 눌러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커브들이 이렇게 다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브 4개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 선택, 그 다음에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 엔터. 네,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이렇게 잘려진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면이 이제 대략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로프트 명령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작업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도면 레이어의 락을 풀어주고요. 이 물체를 도면을 좀 뒤로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야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락을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로프트 명령이죠.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자, 로프트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자, 이 상단에서 차례차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데나 막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요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다음도 여기, 그 다음도 여기, 그 다음 커브도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을 선택하듯이 같은 지점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로프트가 작동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쉐이드 모드로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 요거 항상 얘기하지만 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면이 뒤집혔을 경우에만 이렇게 색상이 저는 이제 갈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옵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맨 아래쪽에 그 뷰가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드, 쉐이드. 그래서 뒷면 설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백페이스 세팅에서 싱글 컬러로 해주신 다음에 뒷면이 지정될 요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면을 뒤집어 주려면은 여기 스탠다드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 플립 디렉션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심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심은 가급적이면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12시 방향으로 옮겨 놓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툴에 가서 이 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 이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12시 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면을 플립 디렉션 이렇게 그러면 심이 12시 방향으로 이동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그 뭔가 필렛이라든지 뭐 또 다른 물체를 여기다 추가를 할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뒤쪽에 또 상어에 또 지느러미가 있거든요. 요때 또 작업을 할 때 뭐 심의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뭔가요? 그 병따개의 그 쇠 부분이 있어요. 그쵸? 요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커브를 이런 식으로 또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은
인터섹션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교차가 되어야지 탄젠트가 유지가 됩니다. 자, F10. 자, 요거는 항상 X축으로만 옮겨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네, 이렇게 자유롭게 포인트를 편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너무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은 커브가 이렇게 안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적절한 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컨트롤 포인트 눌러서, 자, 여기도 니어를 잡고 시프트키 눌러주고 또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는 뭐 필렛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는 그냥 그림에 맞춰서 그냥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지막 포인트에서 시프트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F10. 네, 딱 있을 곳에만 포인트가 있는 거죠. 뭐 수정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요것도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쪽 부분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사진이 좀 많이 흐린 것 같아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조금 더 진하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잠깐 하이드 할게요. 네, 컨트롤 H 눌러주면은 잠시 하이드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 니어 스냅으로 잡아서 자, 요 그림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Shift 키. 그 다음에 F10. 자, 얼추 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브들을 모두 다 잡고 또 미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 스냅으로 잡아주시고 얘네들을 또 컨트롤 J 그래서 조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페어런시를 좀 우측으로 옮겨서 다시 투명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빨 뭐 지그재그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도 거의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커맨드에서 show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은 좀 전에 이제 숨겨놨던 자, 이 물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자, 잘라주면 되는데 지금 이 커브를 보니까 지금 이게 다 따로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트랜스폼에 가보면은 여기에 얼라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라인에서 자, 요 허리전털 센터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같은 좌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럼 여기를 잠시 와이어로 보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하나의 그 좌표에서 모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 커브를 이용해서 투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프론트 뷰에서 투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커브를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 그 다음에 또 엔터. 자, 여기 보면 딜리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no로 해서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정면에 있는 이 로프트 면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영이 됐습니다. 그쵸? 뒤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투영된 커브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그래서 잘려질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선택을 한 다음에 투영된 요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얘는 삭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가 두 줄로 나와서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한데, 자, 그리고 나서 요 안쪽과 요 커브죠. 요 커브를 자, 이쪽으로 이제 옮겨 줄게요. 자, 이렇게 옮겨 주고 뒤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단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커브와 요 커브 두 개를 잡고,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자, 요 명령이 있어요. surface from planar curve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면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면이 또 뒤집혔기 때문에 마우스 여기서 오른쪽 플립 디렉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여기는 로프트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제 로프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커브를 이제 선택을 하라는데, 자, 여기 커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커브, 그 두 개를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또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데, 자, 확인을 해보면은 면의 방향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그 투레일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리빌드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리빌드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면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리빌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단차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피트로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복잡하게 면이 보이게 돼서 이런 거는 투레일로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이유는 요 투영된 이 커브가 아무래도 이 포인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F10을 누르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폴리라인을 눌러서 요 엔드 스냅과 요 엔드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엔드 스냅과 여기는 또 엔드로 잡아야 되는데 잘 안 잡히죠. 그럼 이런 거는 인터섹션,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측면도 또 커브를 생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쿼드, 쿼드가 안 잡히면은 미드 스냅. 그럼 이제 미드가 탁 잡히죠. 여기도 미드를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잘 잡히네요. 프론트에서 하니까 잘 잡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미드 이렇게. 엉뚱한데 그려졌네요. 다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와 뭐 인트라고 뜨긴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 삐뚤어져 있죠. 삐뚤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서 자, 퍼펜디큘러 한번 또 켜볼게요. 퍼펜디큘러를 키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직각에 가깝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라인을 선택해서 미드 스냅으로 잡아주고, 여기는 퍼펜디큘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피스 툴에 가서 이제 투레이를 실행을 하고, 자, 요 커브를 레이를 삼습니다. 커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커브, 그 다음에 이제 스윕 쉐입을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생성된 요 라인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클로즈 체크하고요. 그래서 면의 어떤 그 세그먼트가 이렇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뭐 규칙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걸 확인이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랑 다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여기서는 블렌드 서피스로 해서 막아줘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각진 형태로 만들어 주고 나중에 여기는 필렛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잠시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는 합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얘랑 조인을 해주고요. 얘는 조인을 해주지 마세요. 네, 여기는 이제 별도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또 면이 뒤집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색상을 좀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컬러를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해주면 구분하기가 좀 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렛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이제 완성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또 이렇게 와서 자, 이제 아래쪽을 만들어 줄게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 주고요. 자, 또 니어 스냅으로 좀 사진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내려온 만큼 한 여기에다가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F10 네, 그 다음에 F11 자, 요거를 밀어 자, 그리고 조인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투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투영을 해서 나중에 여기를 이제 잘라 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자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심이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심이 지나가는 거를 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심을 옮기기 위해서 서피스 툴에 있는 요 명령을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선택을 해보니 선택이 안 되죠. 그 이유는 얘가 지금 폴리서피스라고 그래요. 이 물체랑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드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트랙 서피스 그래서 물체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서피스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해서 심의 위치를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이 뒤집혔을 경우에는 플립 디렉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투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영은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브를 미리 잡아놓고 프로젝트 실행,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려질 물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스플릿, 그 다음에 여기 투영된 커브 삭제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요 커브는 중간 정도에 놔주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좀 작게 스케일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작게 해주세요. 단차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커브를 요 부분과 이렇게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커브를 잡은 다음에 자, 커팅 플레인을 또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자, 커팅 플레인을 실행하고 자, 뭐 니어와 니어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같은 선상으로 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잘려질 커브를 또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스플릿 그 다음에 플레인 오브젝트 선택 엔터 그럼 요거 지우고 잘려진 커브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요 커브를 깊이를 주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감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가을철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감으로 하십시오. 감은 뭐 홍시가 맛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폴리라인을 또 선택해주고 엔드 스냅으로도 여기를 또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커브 두 개 잡고 이제 면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프롬 플래너 커브 자, 그럼 면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로프트를 이용해서 여기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커브, 엔터, 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밑에도 잘 일치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면이 이렇게 좀 이쁘지가 않다면은 투레일로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커팅 폴리라인을 선택하고요. 엔드 여기도 엔드 그래서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자 투레일을 실행해주고 여기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쉐입 엔터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단차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럼 요거를 네, 미러를 해주면 되는데 아마 미러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커브와 이쪽 커브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냥 위치만 잡아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잡아주고 무브 그렇죠? 무브 실행한 다음에 요걸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 줍니다. 네, 엔드로 잡아 볼게요. 네, 끝에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네, 쿼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약간의 단차가 이제 생겼죠. 약간 좀 뒤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자,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자, 그리고 트레일. 아, 커브가 안 따라왔네요. 예, 요거를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예, 다시 언두를 해서 예, 다 같이 잡고 예, 다 미러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서 예, 뭔가 잡혀야 되니까 네, 니어로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만 너무 앞으로 갔네요. 예, 다시 잡아볼게요. 미러 네, 이렇게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무브 실행 그래서 쿼드나 여기 뭐 쿼드가 켜져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대략 비슷하게 잡아주세요. 어차피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다시 지워주고요. 자 여기 커브가 이제 다 살아있죠. 예, 여기도 살아있고 자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라인을 그어줍니다. 자 그리고 투레일 원레일 투레일 섹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된 것 같죠? 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예, 모두 잡아서 이제 조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조인. 자 그러면은 이제 두께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께를 주고 나중에 이제 지느러미를 추가로 또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다가 이제 필렛을 이제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셋으로 두께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레이어 2번으로 할당을 해서 숨겨 주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얘네들은 네, 다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필렛 값을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자 필렛 엣지 자 여기는 한 1 정도 줘볼게요. 네,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필렛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은 한 0.5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네, 잘 들어갔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잘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옵셋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안쪽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서피스 툴에 가서 옵셋 서피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플립 올. 자, 솔리드는 노로 해주세요. 노. 그래서 엔터를 쳐게 되면은 엔터를 치면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렛이 잘 안쪽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두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열려 있는 상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또 막아줘야 되는데, 자, 실제 옵셋 서피스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갭이 생겨요. 그죠? 공차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은 이렇게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쪽 그 물체를 잡고 여기를 잘라서 이따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열려진 부분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로프트를 한번 실행을 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요 커브, 그 다음에 옵셋으로 만들어진 요 엣지. 근데 선택을 해보니까 엣지가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로프트가 아마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쪽 그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커맨드에다가 ISO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아이솔레이트는 홀로 남겨두다 라는 명령어인데, 자, 요거는 우리 그 비지빌리티에 가보면은 그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랑 같은 명령어예요. 요거를 클릭을 하거나 ISO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선택된 물체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로젝트 툴바를 꺼내게 되면은 디플리케이트 엣지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엣지를 잡아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되고 커브로 추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을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엣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인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단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의 위치를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잘려질 물체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 그 다음에 커브 선택, 엔터. 자, 그럼 밑에 잘려진 부분은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캡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뚜껑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에도 필렛 값을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안쪽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겠다 그러면은 솔리드 툴에 가서 또 필렛 엣지 그럼 한 0.2 정도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잘 됐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show 오브젝트, show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서 숨겨놓은 물체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까 추출한 요 커브와 요 커브죠. 요 두 개를 잡아서 이제 로프트를 이제 실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로프트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엔터. 자, 오케이를 해보면은 자, 면의 상태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면의 흐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투레일로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자, 요 커브 두 개를 잡고 ISO를 입력을 합니다. ISO 엔터 이렇게. 그럼 커브 두 개가 남았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폴리라인을 또 이용해서 요 엔드와 엔드로 커브를 잡아주면 됩니다. 네,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쿼드와 엔드 그 다음에 밑에서도 라이트 뷰에서 하면 아마 잘 될까 싶은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잘 잡힌 것 같은데 위에서 보면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레일을 입력을 해가지고요. 스윕 2, 그래서 레일 1, 레일 2, 그 다음에 요 커브 두 개 선택, 엔터, 그 다음에 클로즈, 예, 오케이. 자, 그럼 예쁘게 서피스가 예, 만들어졌고요. 다시 쇼우 입력. 그래서 이 물체를 얘랑 다 이렇게 조인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인.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는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바깥쪽 물체를 또 잡고 캡을 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캡은 이 솔리드 툴에 있는 요 명령이에요. 캡 플래너 홀. 예,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이 예, 이렇게 막히게 되고 예, 여기는 이제 필렛 값을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안쪽에는 0.2로 줬는데 한 0.3으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가 깨지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아래쪽 이렇게 잡아서 엔터 엔터. 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다시 불러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두께를 적용하기 전에 앞서 자, 모서리를 이제 여기를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필렛 엣지 자 0.2 정도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면은 아마 꽉 찰 것 같긴 한데 예, 한번 넣어 볼게요. 이 두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잘 되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면이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 옵션에 가게 되면은 그 메쉬의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스무드 앤 슬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를 해보면은 이렇게 많이 깨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커스텀으로 가서 더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면의 예, 어떤 선명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눈동자가 이제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생성이 여기 지느러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한번 먼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면을 다시 불러와주고, 이제 여기다가 스피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솔리드, 예, 여기 툴바를 꺼내서 스피어를 요 크기에 맞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 키를 눌러주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러. 자, 이렇게 리어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겹쳐야 되겠죠. 그래서 퍼스펙티브에서 네. 자,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 놓으면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겹쳐 주세요. 자, 눈이 조금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쵸?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 이제 솔리드 툴에 있는 차집합, 그쵸? 부울린 디퍼런스 명령으로 주는데 딜리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럼 눈을 또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요거를 줄 때는 no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로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항상 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눈도 같이 살아있게 되고, 그쵸?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그럼 이 뚫려진 부분에 또 필렛 엣지를 적절하게 또 주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쵸? 이제 양쪽 그 지느러미, 그쵸? 예,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 그 다음에 쇠 부분,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나사까지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예, 또 다음 영상에서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